이기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사랑하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저는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아빠들과 함께 방송하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저는 승현, 수연 아빠, 태양광발전소 소장, 전기차 오너 김석입니다. 저는 진행과 이것저것 맡고 있는 의준 아빠 차윤탁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이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끊이지는 않고 있다. 하나 이상 있으면 끊이지는 네, 않는다. 네, 조만간 친인척들한테 이제 댓글 부탁을 해야 되는 사정이 오고 있는데 안 들어줘요. 네. 한번 댓글 한번 지소쌤 읽어주시겠어요? 네. 건국의 아버지 최수종 님이 점점 재미있어지네요. 초반엔 어색했는데 이제 세 분 합도 잘 맞고 많이 편해진 느낌이에요. 솔직히 기후변화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한 해 한 해 이렇게 할 말이 많다니 놀랐어요. 앞으로도 재미나고 알찬 방송 부탁드려요. 건국의 아버지 최수종이라고 건국의 하는 아버지, 네, 건국의 아버지 최수종이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최수종님이 되게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제가 모르는데 태조 왕건으로 이제 고려도 세우시고 그 전에 이제 대조영으로 이제 또 발해도 세우시고 근데 이제 발해 관련해서 또 기후변화랑 또 좀 기승전기로 얘기를 하자면 네. 발해가 멸망된 얘기를 백두산 분화라 시기랑 맞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백두산이 지금 활화산이 의심된다고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가십이 아니라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도 나오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백두산이 화산이 터지는데 화산 분화 심각하면 그것도 이제 지구 온난화랑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네. 냉각이 되고요. 네. 화산재가 햇빛을 막아서. 네. 근데 이제 그때 분출할 때 CO2가 또 나오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가속화되는 면도 있겠죠. 지지난 회부터였나요? 이제 가십 전문이 돼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나리오도 이제 북한과 안보 관련해서 백두산 이 시나리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백두산이 분화 규모에 따라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또 있어요. 크게 영향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정말 터지면은 네. 우리나라는 화산재 이런 것 때문에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네. 뭐 기후변화 관점에서 크게 봤을 때는 사실은 큰 영향은 사실 백두산 정도 가지고는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약해야죠. 네. 그랬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초반에는 어색하다고 하고 어떻게 기후 변화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느냐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 싶을 정도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얘기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부자아빠 사랑하는 아빠 구독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팟캐스트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전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1644-0961, 1644-0961에 팟캐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셔도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점심 드시고 오셔서 다들 집중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주제가 기후변화 시대의 출산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내용을 가지고 와봤어요. 두 분은 다 이제 이 주제와 관련이 있으시잖아요. 기후변화 출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물어보시니까 말씀하시지만 아이를 낳은 거가 내가 과연 잘한 것인가. 특히 둘째는 2012년도에 이제 얻었는데 네. 좀 애한테 미안한 느낌도 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미안해요? 승현이나 수현이 중에 이거 들으면 진짜 충격이고 이걸로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재산 한 2억 정도 최소 요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좀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지 승현이랑 수현이가 오해가 없을 사실 거 제가 아니에요? 이걸 못 듣게 하려고 네. 이게 인기나 재미 수위를 좀 이렇게 좀 낮게 조절하고 있다? 있어요. 네. 빵 터져가지고 우리 네. 애들까지 들으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공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심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빠 뭐 공부해봤자 소용없잖아. 뭐 지구 온난화 오는데 그럴 버릴 수 있죠, 그죠? 사실 그래서 우리 애들 하루 종일 게임 뭐 하게 둬요 그냥. 어렸을 때 즐거운 기억을 가져라. 숙제하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네. 특히 방학이니까. 네. 네. 학원 제로. 네. 애들이 공장에 있는 거 아니죠?
아니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가 공장이지 지금 파케 공장이지 지금 알겠습니다. 두 개씩 지금. 네,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그러니까 저는 기후변화 외길 인생 20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 2000년도 초반 정도에는 큰일 났다. 이건 진짜 정신없이 줄여야겠다. CO2를 해가지고 막 엘고가 대통령 되고 뭐 네.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 같은 뭐 전면에 나섰다가 막 일반인도 무르르 붙고 거의 네. 촛불시 하듯이 네. 막 뭐 요즘 노재팬 뭐 노아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한 진작에 불이 붙어가지고 네. 꺾일 줄 알았어요.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네.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기후변화만 하고 사는데 나중에 할 일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네. 저는 이제 반전을 좀 언젠가에서 좀 좋아질 걸 기대하고서 이제 애들 둘을 가졌는데, 좀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만 있으니까. 애들의 미래가 좀 밟지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책임감 좀 면에서 약간 그렇죠. 부담이 제 판단력이 좀 네. 부족했다.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갈 줄이야. 이렇게. 승현이, 수현이는 저희가 아빠가 힘들게 하면 이거 편집 따서 계속 쓰도록 해. 계속 얘기를 들려주고 하도록 해. 윤탁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기후변화 출산, 기후변화도 어렵고 왜 이러시는지. 출산도 어렵다. 왜냐면 제가 출산 얘기를 하면 네. 특히 이제 우리 아내가 이걸 들으면 굉장히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위를 조정하라니까. 남자 입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봤자 출산 같은 경우는 직접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간접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감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출산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뭐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그 가족관에 대한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결혼과 출산은 이제 관련이 없는 게 돼버렸잖아요. 네, 결혼을 네. 하지 않더라도 출산하면 지원을 해주고 뭐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남자와 여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 안 된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좀 명언을 하나 갖고 왔어요.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이 우정의 부족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만든다. 프리드리 니체. 네. 이분 또 명언 제조기로 유명하신 이분 분. 결혼 안 해보신 분이잖아요. 그쵸. 이거 또 이렇게 해보니까 재미가 흥이 확 깨지는데, 그렇죠. 이분 독신으로 사신 분이고. 여자분을 좋아했는데 안 됐잖아요. 네, 많이. 한 번 하고, 근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그 독신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명언을 엄청 많이 남겼어요. 원래 네. 다른 상황, 그러니까 내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일 때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저 경험 안 해본 사람이 뭐 괜히 막 이것저것 말하는 거예요. 꼭 연애 상담도 연애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이 해주고 그래요. 그렇지. 안 맞아. 근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진짜 요즘 말로 따지면 어그로 끄는 거의 1인자. 그치, 신은 그치. 죽었다. 어, 저 어떻게 이제 신이 어떻게 죽어? 신은 죽었다. 그래. 어그로 1인자인데 이제 결혼 관련해서도 이렇게 얘기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이제 결혼 관련한 부정적인 명언도 많지만 좀 긍정적인 걸 갖고 오려고 했는데 네. 결혼, 출산, 기후변화 이게 얽혀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출산, 고령화 문제, 노동력 부족, 뭐 경제 성장, 뭐 이렇게. 나 지금 완전 빠져들었어요. 이분 말에. 네.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우정의 부족이 결혼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쵸.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프로포즈 때 썼던 멘트인 것 같아. 공감하시나요? 너 사랑하지 않아 그랬는데 우정이 있으면 이건 뭐다, 사랑이 이러면서. 아니라 우정의 문제다. 결국은 실패하신 거지. 결혼 못하셨잖아. 그치. 널 사랑하지 않아라는 답변을 이렇게 멋지게 니체가 카운터를 받아쳤는데 결국 안 된 거지. 네, 이제 그만 근데 너무 네. 인상적이었어요. 하고 네. 어쨌든 저는 저도 결혼이랑 출산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저는 물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출산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출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그래요. 사실 저의 생각이라는 게 언제 바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는 출산을 딱히 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지석쌤이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기후변화 시대에 이거는 약간 나의 욕심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 저희가 어쨌든 뭐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 때문에 팟캐스트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당장 뭐 10년, 20년 그리고 저희가 맨날 보고서 얘기하면서 뭐 금세기 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 금방이고 저희가 겪을 수 있는 시기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때를 생각하면 솔직히 좀 아직도 무서워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요즘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책으로 유명하잖아요. 뭐 90년대 생이 온다? 뭐 그런 책을 많이 뭐 줬다고 들었어요. 뭐 아니면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 확인 좀 하고 와 좀. 확인했는데 내가 지금 어디서 적어놨는지 확인했으면 자신 있게 얘기하던가. 자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의 이제 가족에 대한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당연히 출산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또 기후변화에 대한 또 생각이 요즘 세대는 다르잖아요.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있어요. 실제로. 뭐, 무슨 세대인가? 뭐, 예. 외국은 그런데 네. 우리나라도 그런. 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네, 그런 우리도 움직임은 있고. 청소년 기후 그쵸. 우리나라도 대응 뭐 청소년들이 이런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고 하고 있죠. 100명이잖아요, 100명. 이게 100명이 이제 그래도 네, 많이 광화문에 늘어나는 이렇게 거죠. 나와서 기후행동을 펼친다는 자체가 사실 그레타 툰베리 얘기 저희가 저번 주에 했는데 네. 그레타도 이제 혼자 나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따라 나온 것처럼 네. 그런 100명의 행동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거 할 때, 광화문 할 때 1차 가고 2차 가봤는데, 네. 2차 사람이 줄었어요. 아, 그렇구나. 많이 좀 참여해주세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너무 빠졌어요. 할 말이 없다. 우리 이러다가. 내가 니체보다 더한 어그로 꾼인 것 같아, 지금. 어쨌든 아까 저기 뭐, 자연스럽다고 했는데 자연스럽지 않아. 자식분들로 어글로 끄는 거 진짜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현실이 예. 그렇다. 근데 바뀌겠지. 해외에서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기후변화 때문에 출산 망설인다. 최근에, 환경운동가, 뮤지션이기도 한 33세의 블라이스 페피노라는 분이 이제, 나는 기후변화 해결 안 돼서 애기 안 낳는다. 기후비상 사태인데, 나 두려움도 너무 크고, 살기 힘든 환경에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다. 재앙 직전의 세계에 아이를 데려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냥 자기는 안 낳겠다라고 했는데, 요 분보다 먼저 했는지 뒤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국 왕실, 해리 왕자가, 기후변화 때문에 나는 최대한, 그러니까 2명까지는 낳는데 2명 이상은 낳지 않겠다. 하고 한 일주일 전쯤에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논란이 있었어요. 해리 왕자로도 사실 한 2시간 가십 얘기할 수 있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Birth Strike? 뭐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출산 파업. 이런 것도 출산 파업이 있고. 네. 근데 사실 이 출산 파업 관련 기사가 국내에도 조금 소개가 된 적이 있긴 있어요. 물론 해외 기사가 훨씬 많은데 네, 가디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단체가 설립된 지 2주 만에 이거는 물론 이 단체를 설립하신 아까 말씀해주신 페피노의 말에 따른 건데 2주 만에 120여 명이 출산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 6월 기준 450명 이상이 출산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지난해 말에 설립된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6, 7개월 만에 500명 가까이가 이제 참여를 했고 그 80% 이상이 여성이고 근데 일부 남성들도 지금 동참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로 뜨거워지고 세상이 점점 안 좋아지고 우리 재앙 시나리오도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책임하다라고 이제 어른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아까 방금 재앙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지석쌤이 페피노의 그 발언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좀 재앙 직전의 세계, 더 뜨겁고 고통스러운 세상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 기후 위기가 돌이킬 수 없고 이 세상이나 지구가 멸망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안 낳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 페피노가 CNN과 한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매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많은 종들이 멸종되고 우리가 완전히 살기 힘든 행성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면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실제로 이분들이 정치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이분의 이런 발언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거든요. 90년대나 이런데 이런 기사가 나면은 이게 국제 이런 데서 해외 토픽으로 약간 기인 있잖아요. 네. 무슨 이런다고 출산하는 기인하고 이제 어른들이 보면 이거 세상이 지금 망하려고 그런다.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런 건데 지금 아까 본 게 이런 기사가 실린 데가 가디언. 영국의 CNN. 전문지고 아까 지석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리 왕자, 영국 왕실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쵸. 해리 형제 참고로 약간 욕먹었어요, 근데. 그, 둘만 난다 하고서 또 그 전용 비행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뭐 그 아, 베이비 샤워라고 왜 아이들 도전치 같은 거 네. 미국 가서 하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동시에 저렇게 돈과 자원과 땅이 많은 네.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사람들도 두 명에서 이제 제한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저런가라고서 이제 욕도 약간 먹었지만 또 나름대로 사회에 큰 그 화두를 건져줬죠. 맞아.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출산 문제가 좀 되면은 막 네. 그런 얘기 사람들이 하잖아요. 막 괜히 뭐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너희 좀 잘 살잖아. 더 나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는데 오히려 이제 더 안 낳게 되는 거죠. 누구든 또 오히려 좀 더 잘 사는 이런 저기서. 우리나라가 약간 특수한 게 네. 해외에서는 영국이 출산율이 뭐 1.7명 정도 되나? 뭐 아무튼 뭐 꽤 아주 낮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공포감은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출산율이 낮아요. 그래서 한번 출산율 한번 짚어보고 나갈까요? 한국의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나에서? 출산율도 되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보통은 합계 출산율로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이제 한 여성이 가임기간이라고 보는 게 보통 15세에서 49세인데, 네. 이때 이제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네. 네, 우리나라의 경우 재작년에 1.052명, 그렇고. 그리고 작년이 이제 0.98명.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0명대로 이제 들어왔다고 떨어졌죠. 난리가 네. 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영국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영국은 재작년 우리나라가 이제 1.052명이었잖아요. 네. 그때가 아까 지석쌤이 말씀하신 1.74명. 그래도 우리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쵸.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이제 현 상태로 이제 유지되려면 보통 2.1명의 출산율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부부 2명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다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크면서 이제 어떻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있기 때문에 2.1명 정도가 인구 유지가 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출산율 얘기하다 이렇게 빠졌는데요. 근데 아까 지석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가 아니더라도 이미 출산율이 엄청 낮은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이제 출산율 높이고 싶은데 이런 기후변화 움직임에 동참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출산율이 늘어나는 걸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우리나라 출산율 낮은 이유 하나가 약간 미세먼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막 그 보고 있으면 여기서 애 낳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뭘까요? 주변에 나연쌤 세대는 아무래도 좀 아이 낳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런 문화가 없지 않아요? 일종의 문화거든요, 이게. 예. 아무래도 그건 거 결혼하고, 같아요. 예. 아직 사실 제 나이 때 친구들 중에 뭐 10명 중에 1명 정도 결혼한 꼴이라서 네. 근데 결혼한 친구들은 사실 아이를 2명 이상 낳긴 했어요. 글쎄요, 아직은 결혼한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뭐 니체급은 아니지만 이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면은 좀 가난해진다. 왜 그러냐면 결혼을 돈 많이 하면은 나가요. 아이 이제 뭐 결혼식비 이런 거는 큰 병이 아니고 이제 대출을 해서 집을 뭐 전세든 마련해야 되고 그러면 아이 양육비가 엄청나다고.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한정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또 사교육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어가잖아요. 왜 그 영어 유치원 영어 보내고 유치원 그랬어요. 진짜 왜 보내셨어요? 본인 무덤을 힘들게 한 거야.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또. 그거는 또 갑자기 영어 유치원 수습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급수습. 네, 영어 유치원 제가 올해 조금 좀 보냈습니다. 잠시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좀 큰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이를 낳고 이제 이주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미세먼지 피해서요? 네, 그렇죠. 네. 어디로 가나요, 보통 그럼? 미세먼지 피한다고 다 아무 나라로 갈 수는 없고, 뭐, 미국이나 호주라든지. 네, 제 이런, 친구는 네. 유타에서 지금 결혼하고 바로 가서 살고 있는데 네. 너무 좋대요.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어서. 네, 근데 이제 되게 뭐 좋죠. 미국도 참, 지구온난화 가장 심각하게 만든 나라인데, 어쨌든. 그러네요. 네, 씁쓸하네요. 출산 파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생활이 너무 어렵고 미래가 안 보여서 결혼을 안 하고 뭐 애를 생각을 못 하고 그런 게 네. 있다면
이제 해리 왕자라든지 또 뭐 네. 아까 얘기했던 그 페피스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는 네. 네. 사람이 워낙 많은 자원을 쓰고 살기 때문에 네. 예, 거기다가 이미 너무 많은 온실가스가 나와 있어서 갈수록 악화될 게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걸 더 보태거나 하여튼 거기에 내 자식이 들어가서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바뀐 거죠. 예. 좀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힘들어서 출산 파업이 이미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네. 해외에서는 좀 자발적으로 좀 이런 전망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낳지 않겠다 이렇게 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출산 파업 영국 같은 경우에 여성만 동참한 건 아니죠, 그죠? 그쵸. 남성들도 일부 동참을 하고 네.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슬픈 게 인류가 이제 자기 부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네? 저희 부정은?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이제 부정하고 더 인류를 늘리고 싶지 않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늘리면 좋지는 않아요. 1800년대 말부터 인구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뭐 가십이지만 이제 이 경제학을 배우신 분이 가십타임입니다. 아니, 한 아니, 번씩은 나와줘야 이제.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했잖아요. 막상 인구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막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가 줄까봐 걱정해서 막 연구를 했는데 인구가 많이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민자들이 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출산 파업이 통해가지고 인류가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영국에서는 출산 파업이라고 해서 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자꾸 사실 되게 이제 배부른 선진국 얘기거든요. 이게 개발도상국에서는 출산 파업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게 조금 불편한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애기가 많은 집 보고 아이고 미련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아이고 애를 많이 낳아서 이거 어떡하니 막 저 잘릴 뻔했잖아요. 왜요? 집이 가난한데 셋째거든요. 네. 저 외할머니가 저 어머니 데리고 산부인과 가가지고 야 어머머. 안 되니까. 어머머머머. 근데 엄마가 저기 어머머. 무서워서 도망가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태어났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하고요. 네.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네. 네, 진짜 지금 이렇게 어렸을 트라우마 이렇게 큽니다. 그렇죠? 아베 그 녀석과 지석쌤이 이제 공통적인 게 보이네요. 아동 심리적으로. 저 사과하세요. 근데 네. 하나 충격 먹은 거 있어요. 네. 저기 아벨 그 녀석이 네. 첫사랑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비슷해. 하지마. 비슷해. 엮지마. 아, 그래도 저는 그 사람 달라요. 저는. 당연하죠. 당연하고. 정말. 근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 이유가 근데 아까 이게 지석쌤의 슬픈 얘기는 이제 우리도 그 출산을 이제 제한하는 운동 한창 했잖아요. 네. 하나 낳고 뭐 잘하고 거지된다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맞다. 거짓골을 운만한다. 맞아요. 그런 표가 있고 막 그런 식이었는데 개발도상국에는 출산 파업이 어려운 이유가 그 애를 많이 낳는 이유가 그게 에이. 단순히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개발 경제학 쪽 면에서 결혼에 대해서 보면은 결혼 제도가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된 배경이 재산 유지. 그러니까 이제 소수자일수록 재산을 유지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치안이 미약하면은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이 가족인 거예요. 치안이 부재한. 그러니까 개도국 같은 경우 특히 프레자일 컨트리라고 하죠. 네. 소말리아라든지 이렇게 약간 취약한 그런 국가를 보면은 치안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를 나중에 지켜주는 사람들이고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국민연금이죠 아이가. 그리고 또 네. 뽑지 않아도 뽑힌 일꾼도 되기도 하고 네. 생활 공동체가 됐죠. 아이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특히 개도국 같은 경우는 아직 농업이 네, 중요한 네.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노동력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아이를 계속 낳게 되는데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이 개발도상국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뭐냐면 조혼 아세요? 조혼? 빠른 결혼?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막 조선시대에 조혼 풍습이 있었잖아요. 애들을 빨리 결혼시키는 이 풍습이 점점 더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글라데시에 2015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 네. 홍수가 이제 많이 나게 됐어요. 근데 홍수가 많이 나게 되면은 이상기후 왔을 때 농사는 플랜 B가 없잖아요. 그에
물론 농작물을 포트폴리오를 뭐 이렇게 구분하고 하면은 뭐 아 얘는 가뭄에 좀 강하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범람하고 하면은 농사 많이 쳐버리는 거예요 가뭄에. 결국에는 농작물 수확량이나 이런 게 줄게 되고 네. 그러면 집에서 입을 덜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농경사회나 이런 데서는 이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할 때 노동력 측면에서 남성이 좀 더 이렇게 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집에서 이제 피해를 받는 게 결국 여자 아이들을 더 네.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집안에서 어떤 폭력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우리 집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너 빨리 시집을 가라. 네가 네 나이에 지금 시집을 안 가는 것을 명예롭지 못하다. 그리고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것도 명예롭지 못하다. 이게 이런 얘기를 듣는 나이가 13에서 16세. 우리 그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19세 관람하면 안 되는 그 소설 있잖아요. 춘향전. 춘향전에서 이 그 성춘향과 이몽룡 나이가 각각 16세, 17세였거든요. 근데 13세면은 거의 중학교, 만 13세니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게 더 푸시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절대 가십이 아니고 휴먼 라이트 워치나 유니세프 등에서 기후변화가 가속화될수록 조언이 더 늘어난다. 이게 문제라는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아이들이 빨리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선 아이들이 폭력에 시달릴 수 있죠. 네. 아동학대나 이런. 빈곤이나 교육 수준에서 이미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해요.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경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 경제 개발 인구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되고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해서 낳는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나오는 아이들이. 그럼 그거에 대한 사망률이나 이런 게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빈곤에서 결국 탈출할 수가 없고 계속 불행해지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로 입는 피해가 다르잖아요. 옛날에 지석쌤이 그러시지 않았나요? 그 폭염이나 이런 얘기 했을 때 프랑스도 그렇고 그 뉴올리언스 미국이었나요? 태풍이었나? 그럴 때 정말 기후 위기나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보는 거는 어떤 계층들이 주로 피해를 보나요? 보통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죠. 근데 네. 저는 항상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돈이 있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이 피해를 안 보는 건 또 아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은 작년에도 그 전투기 엄청 비싼 거 경납고 다 태풍 맞아가지고 전투기가 한 몇십 대 날아간다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네, 다만 이제 그쪽은 재산 피해인 거고. 역시 부자시니까 전투기 피해 이런 얘기 하시고. 아니 그게 자꾸 네, 네. 먼 나라에 가난한 사람만 피해 본다 그러면은 자꾸 우리가 이걸 멀리 한다니까요. 그건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폭염이나 이런 거에서 취약계층이 더 피해를 더 볼 수 있다. 그럼 노출이 더 될 수 있죠. 그쵸. 이런 분들 뭐 택배 기사분들 이런 분들 뭐 공사장 일하시는 분들 정말 사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외부 온도 35도가 넘어가면 네. 음식 배달을 그냥 아예 금지시키자. 아예 밖에서 일하는 환경을 아예 노출시키지 못하게. 말자. 왜냐면 자꾸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고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하자. 사실 군대 같은 경우도 훈련 받을 때 원래 몇 도 넘으면은 훈련 중지 이런 거 있거든요. 몇 도 넘으면이에요? 그런 거 33도인가? 그런 거 얘기하면 고문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고문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고문관이 되지 않는 사회. 아 그렇군요. 이런 정당한 일단 다시 주장을 빠지고 얘기했을 있으니까. 때 동료 팟캐스터가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회.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많이 어쨌든 받아들일게요.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출산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다시 네. 돌아와 보면 IPCC 보고서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IPCC가 그 뭐죠? 우리 저기 혹시 처음 듣는 분들 위해서 정부 간 기후변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패널 맞나요? 한국어로 맞죠. 그러니까 번역하면? 한마디로 그 유엔이 네. 저 과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네. 지금까지 나온 논문 다 검토해가지고 지구온난화 관련 논문. 그래서 그거 어떤 상태인지 보고서 한번 써봐.
해서 그렇죠. 모인 곳이에요. 예, 예. 족보를 만든 거죠. 시험 족보. 네. 예. 어쨌든 이 IPCC에서 권고를 한 게 이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뿜어내도 되는 탄소량, 그러니까 이른바 탄소 예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4,200억에서 5,800억 톤이라고 해요. 근데 2010년 한 해 동안 인류가 420억 톤을 뿜어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감축 노력을 기울여도 이게 감축이 뭐 어느 정도 막 획기적으로 된다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 10년에서 15년 내에 이제 배출 허용량을 다 소진한다는 뜻. 그거는 1.5도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진짜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출산 파업이잖아요. 네. 네. 그 해외에서 한 2017년도쯤에 연구가 된 게 뭐 있냐면, 자, 아프리카나 무슨 아시아의 정말 가난한 국가, 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이런데, 네. 방글라데시라든지, 그런 데서 태어난 아이는 사실 많은 자원을 쓰지 않기 때문에, 네. 걔들이 고생을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을 뭐, 특별히 할 게 없는데, 선진국은 태어나서 애를 하나 있으면은, 58.6톤 정도가 늘어난대요, 가족에. 58.6톤. 예, 아이가 하나 있던 집이 둘이 되면 58.6톤을 추가로 배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특히 선진국은 아이가 늘어나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그 해리 왕자 같은 경우는 두 해로 제한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노력도 있고 동시에 뭐 이미 나와 있는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다시 흡수를 해가지고 네. 네. 이제 땅에다 저장하는 뭐 그런 포집 저장 기술을 뭐까지도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주 작은 스케일로 조금 해서 조금 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는 네.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다시 지구온난화를 땅으로 저장을 한다. 심화시키는 그거를 어디다 모아서 저장한다는 거죠. 예, 그 공기청정기처럼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잡아 들여가지고 그거를 땅으로 파이프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네. 안 나오게 하는 거를 지금 일부에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이 무지무지하게 들고요. 그래서 사실 잘 안 하고요. 네. 싸게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네. 뭘까요? 나무를 심는. 나무를 심는 거죠. 그 나무를 막 심는데 지난 회에 말씀드렸지만 알래스카에서 이미 잘 자라던 나무들이 몇십 년 동안 흡수했던 CO2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죠, 지금. 활활활활. 너무 부정적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이거, 네. 아니, 현실이 그런데 얘기를 해야죠, 이걸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이거요? 네. 나무를 그래도 심어서 지구 온난화를 조금 더 막아야죠. 사실 지금 러시아에서 나무들이 타고 있는 것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면 볼수록, 야, 안 되겠다. 애를 낳지 말아야겠다. 출산 파업으로 가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지금은 바로 심은 나무가 바로 죽고 바로 타진 않기 때문에, 근데 예전처럼 그냥 심어놓고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라, 뭐, 관리도 많이 필요할 수 있고, 허허벌판에 나무 심어놓고서 소방차 대기해놔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식목일처럼 왜 중요한 날을 공휴일 지정을 취소한 그러니까요. 거야, 진짜. 다시 공휴일로 네. 지정돼야 된다고. 근데 그게 사연이 있어요. 네. 식목일날 안 가던 사람들이 산에 올라와가지고, 아, 나무 한두 개 심은 다음에 훼손하고. 담배 피다가 산불 내고. 떨어뜨리면 산불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좀 기후변화나 출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를 저 유력 정치인들도 하기를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저기 팟캐스트 처음에 좀 소개를 했던 분이죠. AOC. 아, 이제 네, AOC. 그 미국 민주당이 이제 떠오르는 샛별 여성 정치인 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이제 SNS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아이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과학적인 의견들이 있다. 과학적인 컨센서스니까 이거는 이미 합의된 네, 결과랄까? 예. 한번 또 영어 전문신데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거 오랜만에. 네. It's basically a scientific consensus that the lives of our children are going to be very difficult. 아이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것은 라는 과학적인 합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 의견이 아니라 다들 동의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이게 세상이 망조가 났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의원이 한 말은 그리고 이것들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정당한 질문을 하게 만든다. 이제 아이를 갖는 게 괜찮은가? 그런 얘기죠. 또 한번 읽어주세요. And it does lead young people to have a legitimate question. Is it okay to have children? 네. 이때 이 AOC 이분이 이렇게 SNS에 남기면서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 커버가 됐던 걸로 아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되게 적지 않은 게 비즈니스 인사이더라고 미국의 비즈니스 사이트예요. 네, 뉴스 사이트. 네, 여기서 지난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18세에서 44세 응답자 가운데 3분의 1 이만큼의 사람들이 아이를 가질지 말지 결정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하겠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미래에는 아이를 안 가질 수 있다. 이런, 가질지 안 가질지 고민을 많이 해보겠다. 해야겠다. 네,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기후변화, 출산, 이게 연관된 설문조사가 있었는지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검색력이 부족한 건지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와 비슷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출산과 기후변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이거는 설문조사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항상 저출산 뭐 어떻게 하면 개선하냐 뭐 이런 것만 많이 했지. 네. 뭐 기후변화와 출산과 연결은 아직 누군가 해보면 좋겠네요. 아마 저희 팟캐스트 듣고 조만간 이런 설문조사가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좋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런 기후변화랑 그 출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해결 방안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또 얘기해볼까요? 마지막 아니죠? 아, 네. 저는 일단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일단 이미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둘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팟캐스트 들은 분 중에서 아이가 있는 분들은 네. 어떤 상황이 지금 이 정도로 좀 사실 좋지 않다, 좀 긴급하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서 뭐 그레타라는 활동가도 한 얘기지만 아이를 사랑하시고 정말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뭐 물론 뭐 교육시키고 이런 거 다 중요한데 네. 예, 기후를 문제를 막는데 좀 동참하실 필요가 있다. 그거가 안 되면 교육 잘 받고 막 해도 별로 미래가 밝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아이를 낳으실 분들은 아무튼 어떻게 보면 약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는 아이가 너무 갖고 싶고 하지만 아이가 이런 환경 부담을 늘리는 것도 사실이고 저도 제 아이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늘렸고 그러면 약간 좀 비장한 각오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이를 가지시고 네. 아이가 해결에 또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되고 또 네. 근데 이런 이유로 아이를 안 갖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그것도 기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몇 톤의 그 CO2가 안 나오게 되는 거니까. 네. 선진국이라서 우리나라도. 예, 다만,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 아이도 안 날 거고, 이 생이어서 내가 끝이다, 이제. 막 살겠다. 막 살겠다. 예, 그거는, 예, 좀 자제를 바랍니다. 이게 약간 뭐 여행 다니고 이런 게, 그 개인의 자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젊은 세대의 그 엄청난 부담과 고통으로 오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막 너무 이제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이제 해외여행을 지나치게 많이 다닌다라든지 그 비행기 타고 그런 거죠, 그죠? 네. 지나치다라는 거는 이제 1년에 한 번만 가도 지나친 거거든요, 이게. 네네. 네.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또 저희 팟캐스트 주말에 들으시고 또 이게 약간 그 부부싸움이 좀 더 심화가 될까 뭐 그런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건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그쵸. 알고 아까 근데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되게 부담되는 미래가 오고 있는 건 맞다. 그거는 확실하고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가 있어요? 해결책은 저희 그 그린피스에서 캠페인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바꾸면 돼요. 네.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네. 에어컨을 무조건 안 켜는 게 아니라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전기로 에어컨 돌리면 되는 거고 네.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전기차를 가지고 태양광 풍력으로 충전해서 다니면 네. 그 역시도 부담이 좀 되지만 네. 부담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게 1980년대라면은 솔루션이 딴 거 없어요.
네. 무조건 그냥 줄여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무슨 환경단체가 왜 자꾸 전기차 얘기하고 왜 자꾸 네. 무슨 태양광 얘기하고 하나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다 이게 이런 지금 상황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이지 않으면 미래가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네. 저희가 그거를 좀 약간 어색해요 이게 환경단체는 막 말려야 되는데 딴 거 막 지금 막 촉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2019년도에는 대안이 있고 상황은 급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캠페인을 이미 하고 있고 좀 더 많은 분들이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 동참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팟캐스트를 하고 네. 있는 거죠. 그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팟캐스트 구독 추천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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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